여자들은 그거에 대한 좀 공포가 있어.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다에 대한 공포. 헌팅을 했을 때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성향이나 연애의 방향이 다른 여자친구랑 길게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어떤 방향이 다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은 조금 다른 게 오히려 좋다 생각하거든요. 성격이 똑같으면 파국이야, 오히려. 초반엔 잘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서로 약간 채워줄 수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야 나는 나중에 더 질리지 않고 재밌게 오래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가치관. 솔직히 말해서 커플끼리 정말 맞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큼직한 가치관이거든요. 예를 들면 종교, 정치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그런 기준, 삶을 대하는 태도, 돈 씀씀이 약간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큼직한 거에서 맞으면 되고 성격은 다르면 오히려 좋다 생각해요. 큰 카테고리가 맞으면 나는 나머지는 맞춰나갈 수 있고 다르면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다음,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싶어하는 여자, 연애하고 결혼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바뀔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근데 남자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는 이유가 아이 때문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면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을을 자처해야 될 수밖에 없어. 왜냐, 애 낳기 싫었는데 자기 때문에 낳았잖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막 나 애 생각은 그렇게 없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애는 절대 안 낳아 이렇게 말을 했던 여자라면 나랑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았을 때 결국 내가 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랄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이 생각은 아예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다 생각해. 육아 덤탱이를 쓸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지. 그냥 결혼했는데 애 낳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고 친구 부부를 보고 저렇게 우리도 육아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한 30대 중반쯤에 갑자기 아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 여자친구한테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려고 해야 할까요? 회사 동호회나 술자리 등등 여자친구가 알아서 잘하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는 괴로워서 여쭤봐요. 운동이나 절 위한 시간을 가져도 순간만 괜찮아지더라고요. 귀엽다. 저거는 내가 볼 때 어릴 때 주로 가질 수 있는 마음 같아. 나이 먹으면 약간 저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여자친구와 본인을 위해서 라고만 말하면 집착을 안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냥 제가 가장 집착을 안 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집착하는 남자는 섹시하지가 않아요. 매력이 완전 떨어져요. 어느 정도 귀엽게 질투하는 거? 이런 거는 여자들이 귀엽게 생각하고 좋아하지. 근데 회사, 동호회, 술자리 모든 거를 다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약간 자신 없어 보이지. 이게 그렇게 뭔가 자신이 없나? 근데 약간 어딜 가든지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만난다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남자들이 있잖아. 갔다 와? 하면서 흔쾌히 보내주는 남자들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되게 가치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이 사람은 되게 가치 있고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더 멋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보다. 약간 이런 게 무의식 중에 생길 것 같아. 여유 있게 행동했을 때. 저도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막 여유 있게 뭔가 질투 안 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저도 완전 질투의 화신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으로 참는 것 같아. 내가 질투하면 매력이 떨어지고 섹시하지 못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참는 것 같아. 그렇게 그냥 참으세요. 참는 거야. 똥 참듯이 나이 먹었으면 집착도 좀 참아야 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뭐 운동으로 풀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서 집착을 없앤다? 이게 아니라 그냥 참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 되게 여유 있어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다른 이성 만나는 거 싫은 사람들 많을걸? 근데 참는 거지. 일단 이 사람을 구속하고 싶지 않고 나는 어른이고 내가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웬만한 거에서는 일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여유롭고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그거지. 그렇다고 모든 걸 허용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아닌데 싶은 게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이성이랑 단둘이 술을 마신대. 그거는 내 기준에서 허용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말할 수 있는 게 섹시한 거거든요. 모든 거에서 다 허용해준다고 해서 섹시한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섹시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은 평소에 내가 그런 거에서 잘 간섭을 안 하고 풀어줬을 때 내가 뭐라 했을 때 말에 무게감이 생겨요. 뭔 뜻인지 알죠? 맨날 너 거기 가지 마. 너 걔 만나지 마. 이랬던 애가 너 이번에 여행 그렇게 같이 가지 마 하면 무게감이 안 생겨. 아, 얘 또 이러네? 이렇게 되거든요. 얘 또 집착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같이 밥 먹는 거 괜찮아. 술자리 갔다 와. 이러던 애가 걔랑 술 단둘이 먹는 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때는 그 말에 무게감이 생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는 연애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까지 나는 허용이 가능한 사람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무 빡빡한 게 아닌지 생각해보고, 내가 너무 빡빡하면 조금 늘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정해보세요. 나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그 선을 넘었을 때만 반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밥 먹는 것도 싫었어요. 그냥 같이 만나는 것도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 사실. 근데 그거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적인 마음인 걸 알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연애를 안 하고 어른들의 연애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아, 그러면 같이 밥 먹는 거 괜찮다. 단체로 밥 먹는 거 괜찮다. 단체로 술 먹는 것도 괜찮다. 단둘이 술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나만의 기준이 생긴 거지. 그게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interesting. 언니, 제가 고1 아이고, 때 호다다님 연애하고 감사합니다. 헤어졌던 10,000원. 첫사랑이 있고 20살부터 다른 사람과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3주 전에 헤어졌는데 어제 이거 한번 첫사랑한테 볼게요. 인스타 팔로우 신청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일까요? 미련인 걸까요? 이거 진짜 설레는 사연이네. 팔로우 하고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뭔가 DM이 왔다거나 아니면 팔로우 취소를 잽싸게 했다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팔로우는 그대로고 DM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확실히 전 남친한테 팔로우 온 거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만나고 싶어요? 왜 헤어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서로 되게 애틋하긴 했는데 3년 사귀는 내내 너무 많이 싸웠어서 지쳐서 헤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다시 만나도 똑같이 싸우다 헤어질 것 같은데? 엄청나게 둘이 깨닫고 변한 게 아닌 이상 똑같이 또 그럴 것 같은데요? 왜 싸웠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학생 때 싸웠던 거면 또 좀 머리 크고 했으면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연 신청하신 거 보면 이미 마음은 갔네. 이미 두근 해버렸어. 그리고 3년이나 만나고 헤어졌으면 첫사랑이면 미련이 많이 남았을 수 있지. 나라면 마팔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마팔은 하고 그 대신에 DM을 먼저 보내거나 반응하진 않을 것 같아. 팔로우를 안 받는 것도 좀 이상하지. 내가 아는 사람이고 뭐 나쁘지 않게 헤어졌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없으면 받을 수 있지, 충분히. 남사친, 여사친 문제로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여사친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고 전 남친은 그런 거에 되게 유했어요. 난 저건 되게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 같아. 근데 저거는요, 진짜 맞추기 어렵다가도 나이 먹으면 저절로 맞춰진다? 난 요즘 그런 걸 느껴. 여사친, 남사친 진짜 많던 사람도 한 30 되잖아? 다 없어져. 다 없어져요, 그냥. 그리고 그게 소용없다는 걸 이제 깨닫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 되게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남사친이 되게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창 밴드하고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남자 동기들이 많으니까 저희 과에 같이 합주하려면 다 남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사친이 그때 많았죠. 근데 학교 졸업하면서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이라면, 이 친구가 뭔가 환경이 많이 변했다면 이제는 속을 안 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30대 되면 다 없어져, 남사친, 여사친. 그래서 저라면 팔로우 일단 받고 연락 어떻게 오는지 보고 결정할 듯. 아직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친구들도 만나고 예쁜 사진 올리고 잘 지내다가 걔가 이제 건들면 그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자주 가는 편의점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괜히 일하는데 불편하게 해서 그만두시거나 만나는 분 계실까봐 8개월 정도 망설였다고요? 회사 근처라서 자주 가서 안면은 튼 사이라서 계산할 때 스몰토크로 저한테 향수 뭐 쓰시냐? 왜? 미용실 다녀오셨나봐요 등등을 해주셨고요. 저도 연말에 몇 살이세요? 아, 정말요? 되게 동안이세요 등등 얘기를 나눴어요. 이 바보야!
일주일에 2번 출근하시는데 며칠 전에 출근 안 하시고 다른 분 계셔서 용기도 못 내보고 버스 떠나간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그만두신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시면 잘 안 되더라도 연락처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일하고 계신 곳이라 연락처 묻는 자체가 불편하시겠지만 어떻게 여쭤봐야 조금이라도 매너 있고 덜 불편하시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현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 8개월 지켜본 거면 나는 충분히 예의 있었다고 봐. 충분히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여자 입장에서 갑작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였다면 편의점에서 본인 거 살 때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페레로 로세나 바나나 우유 같은 거 사가지고 쪽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고 그거 2개는 놓고 가. 이거 안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거 진짜 진짜 처음인데 이거 그러고 튀어!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어때요? 그래서 쪽지에는 그렇게 써있는 거지. 저희 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저번에 안 나오셨을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연락 주시면 오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010 땡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어떨까요? 나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봐. 왜냐? 스몰토크 여자가 먼저 걸어줬다? 나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말없이 번호만 적는 게 낫지 않냐고요? 안 돼. 어느 정도 내가 진심인 걸 어필해야 돼. 남자들이 약간 그냥 싸가지 없는 거랑 여유 있는 거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번호를 물어보고 약간 헌팅하는 면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이다? 왜냐면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픽업 아티스트들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만 따는 게 아니라 저 진짜 처음인데 이런 거 혹시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오케이, 오늘 1일 퀘스트 10명 여자한테 번호 따기. 방금 치마 같았는데? 남자구나. 9명 땄으니까 집 가는 길에 1명만 더 따면 되겠다. 지하철에서. 약간 이런 새끼들 있단 말이야. 진짜로 픽업 아티스트들이 있다니까. 어디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쉬는 날에 번호가 나가가지고 번호를 10번만 따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그거에 대한 좀 공포가 있어.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다에 대한 공포. 헌팅을 했을 때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헌팅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예의와 진심을 보여주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띡 하고 명함만 주거나 번호만 주거나 그러면 절대 안 오죠. 연락이 절대 안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사실 본인이 용기가 조금이라도 있어 보였으면 번호를 따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 번호를 받고 자기가 직접 번호를 찍어서 안녕하세요 아까 쪽지 받은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것도 여자한테 넘긴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여자가 용기를 내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앵간치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상 안 할 거야. 그건 알아둬야 돼요. 근데 본인이 지금 8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걸 보니까 번호 따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제가 쪽지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나는 이제 남자가 번호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 맞아. 명함 주고 연락이 오려면 진짜 대존잘이거나 정말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변호사, 의사 이런 거면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어쨌든 저는 그 정도로 도전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몰토크도 충분히 하셨고 얼굴도 서로 아는 사이고 8개월 동안 빌드업이 있었다? 도전해볼 만해. 진심이 통하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나도 성공 가능성 있다고 보여요. 혹시 잘 되시면 후기 꼭 들고 와주세요.